재판부가요. 그런데 판결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최태원 회장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위자료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한 부분,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을 꾸집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김희경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내가 계획하고 시켰다, 이렇게 적힌 이 편지 내용을 들어서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편지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즉 우리가 예전에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사실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할 정도로 이런 과거 애들이 있었죠. 네. 다만 그때에도 원가정, 그러니까 소위 말한 조강지처인 부인에 대해서는 조금 축출을 하거나 박대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끊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하면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이나 이런 의사가 이제 확고해지면서 신용카드를 끊는다던가 현금성 지원을 끊는다던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좀 인색하게 굴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노 관장이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현금 생활비를 지원을 중단한 것은 네. 소위 말하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면 부부인데 부양 의무도 해태했다. 네. 그러니까 부부로서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쪽은 경제적으로 200억대를 지원하면서 여기는 신용카드를 끊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부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니냐, 이런 네. 점이 지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훨씬 주장보다 앞서서 부정행위를 시작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김 전 SK 해운 고문 회사에 이제 김 씨가 취직한 점을 들어서 이렇게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해서 급여를 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취직하고 경제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노 관장이 이제 재판 전후 과정에서 이제 암 투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유방암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좀 한 경위들이 있었는데 이것조차 이렇게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질병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이런 점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노 관장이 이제 이혼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어찌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 소위 말하는 축출 이혼, 그러니까 선량한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네. 행동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통상의 수준보다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높이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의 그 선고 내용이 아주 포괄적으로 이제 다방면을 다 짚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호 대변인께요. 자,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존중 안 했다, 이 대목을 보면 말이죠. 이번에 재판부는 이제 가령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 유책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 유책주의 편에 완전히 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유책주의란 말이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다라는 네.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판결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의 가치, 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 네. 이것을 이제 중시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위자료의 액수가 그동안의 이제 통상 판례보다 네. 너무 갑자기 높아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건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저는 우리 사회 그 법원이, 사법부가 지금 이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이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의 이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정입니다. 네. 가정의 가치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위협을 받고 이런 그 풍조들이 있는데, 네. 어쨌건 법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일부 일처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네. 가정의 가치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 저는 나중에 긴 역사를 기록할 때 보면 요거 한 줄이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길게 봤을 때 이번에 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판결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승환 위원장께요. 네. 그래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놓고 이제 판사가 누구지라는 관심도 참 많았어요. 여성 판사였습니까?
이번에 김시철 부장판사라고 네. 이분이 나섰는데요. 이 결혼식 자체도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세 개의 결혼식이었는데 네. 이혼 자체도 세 개의 이혼이라고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원래 2심 판사, 네. 이전에 계시던 판사가 갑자기 돌연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있었던 지금 이 판결한 판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책 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네.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보면은 이게 판사가 누구냐라고 네. 하는 질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저는 판사는 법의 심판을 내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네. 법의 뒤에 판례 뒤에 숨어야 된다고 하.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게 네. 우리 사회의 법치의 중요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호준석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또 판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노소영 부부에 대한 어떤 이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연예계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예. 배우 간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 가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여배우 스캔들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떤 가정이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대해지는 이런 모습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회적 관심이 총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올 때 판사의 성향을 따지는 일은 이제 관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제 훌륭한 판결이라고 환영 의사를 내놓았는데 그렇다면은 최태원 회장 측 반응은 어떨까요?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예,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곧바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바로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했고 이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서 성실히 증명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SK 내부에서도 판결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는데요. 이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제3분할 600억대 이 판결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SK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 내부에서는 좀 최악이다, 편파의 판결이다 이렇게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